안녕하세요, 조선사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했고 6월 22일인가요? 네, 22일 8시 27분. 비가 살살 보슬보슬 오네. 19.6도 고요. 그 카프카라는 단편 소설 작가가 있어요. 프란츠 카프카. 단편 재밌죠, 단편. 러시아나 이런 체코 이런 쪽에 유명한 작가들 이름 기억은 안 나지만, 코라든가, 코를 쓴 작가가 누구야? 그 중에 그 변신이라는 작가, 변신의 작품을 쓴 카프카 작품도 대단히 인상 깊게 읽었어. 사람이 갑자기 벌레로 변신해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들이 이걸 인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 사람이 점점 벌레로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한 어떤 단편 소설이긴 하지만, 한편은 그 작품이 우리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가정에서 서서히 벌레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막 변해가는 그런 흉측한 모습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그리는 아주 놀라운 작품. 100년도 넘었어. 근데 이제 모래의 여자라고, 모래의 여자라는 오늘 일본 작품하고 몇 개 소설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모래의 여자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카프카의 변신, 그리고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수화, 유시와의 새는 나르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작품에 대해서 콜라보, 무차별적인 느낌이 있는, 한편으로 정리되지 않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느 날이었는데, 그는 중학교 정도 되는 이제 교사였어요. 사회적으로 안정감 있는 지위를 가진 1920년대 일본의 어떤 학교의 교사였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바퀴 돌아가면서 사는 일상에 무기력함을 느껴가지고,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갑자기 자기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곤충에 대한 발견을 위해서 오지, 일본의 오지를 탐험하는 이런 익스트림한 그런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있었어요. 운이 좋다면은 어떠한 벌레가 발견이 된다면 자기 이름으로 붙여서도 등재시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그래서 어느 날 또 학교의 주말이었겠죠. 어느 날도 나와서 일본의 오지인 어촌 마을을 갔어. 그날은 어촌이었어, 어촌. 근데 정말 오지인 게, 임금이 전부 모래 사고였어, 모래. 사우디나 이런 서남아시아 쪽만 모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는 모래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모래가 분포되어 있는 어촌 마을이었는데, 준페이라는 준페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40대인데
그날도 모래에서 자기가 원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수집할 수 있는 벌레들을 수집을 해갖고 채집 상자에다 넣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나름 소학이 있어가지고 폐선 위에 쉬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 쓱 누워 있었단 말이야. 폐선도 모래의 90% 이상이 잠겨 있는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는 거야. 쓱 왔는데 전형적인 그 어촌에서 일하는 듯한 일본 전통 복장을 한 어민이 다가오더니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물어보는 거야. 얼굴 표정도 뭐 반갑다는 표정도 아니고, 당신의 얼굴을 딱 보면서, 빼샥 말라갖고 어부는 키 한 158 정도 되나? 전형적인 일본 어부잖아요. 그리고 그 치마 비슷한 7부 짧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는 따가지고 초라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직업이 뭐냐고. 교사라고 그랬더니, 그럼 국가에서 오신 공무원은 아니군요 라고 딱 그러는 거야.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리고 돌아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오수를 즐기는 거야. 모래 위에 폐선 위에서 누워가지고 한가로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쓱 잠이 들었어. 근데 누가 깨우더라고. 센세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고. 또 왔냐고 그랬더니, 막차가 끊겼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러냐고. 어쩌지? 그랬더니 대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얻어 타고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하룻밤 묵고 가라고. 자신들이 숙소를 제공해 줬다고 딱 그러는 거죠. 그래도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마땅한 곳이 하나 있다고. 갔어. 가는데 쭉 걸어가서 이제 모래사고는, 이 마을 전체가 정말 염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근근히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곳에 쭉 가다 보니까 쑥 파여져 있는 한 공간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래가 있는데 직경 한 10m, 15m 정도가 되는, 깊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깊은 웅덩이에 있는데, 그 가운데 환자집이 하나 있는 거야. 오늘 저기서 주무시려는 거야. 그래서 저기요 그랬더니, 여기는 어떻게 내려가냐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사다리가 있는 거야. 사다리. 간이 사다리 있잖아요. 간이 사다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쓱 봤더니 알겠다고. 그 결론은 그거야. 염전노예라고 들어봤지. 염전노예. 그 사람이 그곳에 내려가는 순간 사다리가 올려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요령의 여자가 거기 앉아서 밥을 지으면서 자신한테 접대를 하는 거야. 밥 드시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고맙다고. 나는 여기는 언제쯤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서 했더니 굉장히 표정이 그 오싹한 느낌의 표정 있잖아요. 일본인 특유의 그 표정이 있어. 그 왜 나생문에서 보면은 고르자와 감독의 그 나생문에서 보면은 그 표정들이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는 50년,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 영화가 진짜 영화였어. 근데 얼굴 표정이 그거지. 무기력하면서도 그 자기와의 그 파트너가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슬픈 듯한 눈매와 그리고 뭔가 인생을 수긍하려는 어떤 이상한 어떤 표정 자체가 근사하더라고. 역대급이었어. 우수에 젖었다기보다 다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드라이한 어떤 표정이 이렇게 쫙 마치 그 물기가 쫙 빠진 호박 있잖아요. 호박 말라 비틀어진 호박 그런 느낌의 굉장한 미인이었어. 물이 없기 때문에 쉐입도 거의 안 하고 근데 굉장한 매력을 품고 있었어. 그리고 근데 이제 주인공 준페이는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자신이 바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자기가 가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여자를 싸우고, 여자는 포기하라고, 자신하고 같이 살자고 포기하라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거기서 계속 그 모래를 파내지 않으면 집이 또 파묻혀. 집도 파묻히고. 밥을 먹는데 우산을 위에다가 하지 않으면은 모래가 밥 밑으로 부르르 떨어져 갖고 서걱서걱 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정도로. 거기서 식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담배라든가 이런 거는 그날의 일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걸 바라보고 던져주는 거야. 마치 사육하듯이. 밥도 강아지한테 주듯이 쌀 툭 던져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식수도 아주 그냥 제한적인 식수만 물을 내려주고 말이지. 일을 안 한다고 태업을 해버리면 물을 탁 끊어버려. 물 있잖아. 결국은 못 견뎌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위에서 수레 하나가 내려와서 25리터 정도 되는 물이 쓱 내려오고. 그러다 나중에 두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둘은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생활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여자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말이야. 그 어촌 주민들은 이 여자를 끄집어내서 병원으로 보내려고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줄이 달린 통에 몸을 실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나가기 싫대. 이곳을 벗어나기 싫대.
그곳을 벗어나는 건 무섭대. 이 여자조차도 납치당한 거죠. 여행을 왔다가, 이곳에 여행을 왔다가, 어린 날에 이곳에 여행을 왔다가 이곳에서 납치를 당했어. 실종된 거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부터 살던 이곳에서 십수년이 지난 반경 50평, 1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나가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무섭고 두렵대. 와, 즐거운 게 아니라 준페이한테, 주민들한테 자신이 가기 싫다고, 너무 두렵다고. 그러면서 가버렸어. 병원에 빨리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근데 어촌 주민들이 실수로 그 와중에 그 사다리를 놓고 간 거예요. 준페이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탈출할 기회가 생긴 거야. 준페이한테는 본능적으로 다 팽개치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두두두두 올라갔어. 거의 몇 년 만에, 4년 만에 올라가는 그 장관, 바다와 모래사고들이 육지로 탁 올라온 거야, 지상으로. 근데 말이죠, 그는 그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여자와 살면서, 정을 나누면서 또 하나의 도전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어.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그 모래가 가지고 있는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모래 안에서 그 민물의 그 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걸 발명한 거야.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발명해. 거의 다 완료가 돼가지고 모래바닥에서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 방법을 익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걸 어민들한테, 자신을 지옥 같은 곳에서 강제로 노예 생활시킨 이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책이 끝나요. 영화도 있고, 모래의 여자라는 아베코보 작품인데 단편이에요. 이걸 보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야. 누구나 그런 생각. 쳇바퀴 돌면서 사는 이 생활이, 이 생활에서 우리는 적응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적응을 해나가면서 그 기존에 있던 교사직에 대한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가 극한의 환경에서 자라는 벌레를 수집하기 위해서 오지들을 탐험하듯이, 그는 이런 모래를 매일매일 터내야 되는 이런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단순하지만 그런 일상생활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하고도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어. 무슨 차이가 있겠어. 대통령의 통치, 그죠? 한 대기업 중역의 업무, 그곳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리스크 관리, 그죠? 쳇바퀴 굴러가듯이 모래를 퍼내가는 거잖아, 우리가. 안 그런가요? 모래를 퍽퍽 퍼내지 않으면 파묻혀가지고 생활을 할 수 없잖아. 생활을 할 수 없잖아. 일을 멈추면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연봉 수십억 받는 사람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처음엔 다 지옥 같은 생활의 반복이지만 그곳에서 담배와, 일을 함으로써 담배와 식량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죠. 우리 똑같이 사회에서.
그 와중에 어떤 준페이가 교사로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곤충을 채집하듯이 준페이는 모래사장에서 모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생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 러시아에 가면은 겨울이 마이너스 70도야. 한 주민이 있는데 그는 오두막에서 사는 거야. 왜냐, 주민들하고 사는 게 싫대. 자기 혼자 살고 싶대. 어렸을 때 엄마 사고로 다 가족들이 죽은 거야. 그럼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다 싫고 나 숲속에서 혼자 살게 그렇고, 그 지옥 같은 시베리아 벌목 현장 내에서, 시베리아 벌목에서 나무를 통나무 집을 졌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리가 없다 보니까 셀룰로이드 그 비닐로 있잖아요. 영하 70도 그 추위.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통이 탱탱 얼어 있더라고. 죽을 뻔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겨울에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식량 이런 것도 있지만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나무를 떼야 된대. 통나무 안 셀룰로이드 비닐로 창문을 내서 나가는 많은 열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90년간 맨날 하는 일이 그거야. 나무 하는 거. 직경 10cm에서 15cm 되는 작은 나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잘라내는 거야. 뭐 가뭄비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항목.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도 인간은 적응한다는 부분. 거기서 주어지는 행운과 같은, 그리고 도전과 같은 이런 일들 속에서 그 시베리아 키르피츠크나 이런 곳에서는 행운이 뭔지 알아요? 겨울에 이렇게 키는 한 150 정도 되는 노인인데 1957년생 남자 혼자 사는 강아지 2마리야.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이 뭐 총을 들고 가서 하는 사냥이 아니라 그 철사 있잖아요. 철사 직경 한 0.3mm나 5mm 정도 되는 철사를 나무에다가 걸어서 토끼를 잡는 거야. 근데 성공 확률이 극히 적대. 토끼를 잡는 거야. 내가 봐도 그 올무가 영 허접하더라고. 그걸 하루 잡는 날이면 그날은 파티야. 그 사람이 1년 중에서 가장 융성한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보답이 뭔지 알아요? 빵 안에 고기를 넣어서 고기 파이를 만들어 먹는 게 1년 중 가장 호사스러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호사스러운.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준페이가 여자를 만나고 거기서 지옥 같은 삶에서 생활을 열고 모래를 계속 퍼내려가면서 시지프스가 자신이 신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계속 돌을 여기까지 끌어올리잖아. 올리면 뭐해? 신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돌을 올리잖아. 그 신은 돌을 또 툭 쳐. 또르르 굴러가. 그러면 그 시지프스인가요? 오디푸스인가요? 내려가서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신의 처벌을 받고 있잖아. 받는 그런 유명한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가혹하게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시지프스가 바위를 끌어올리다가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 그 바위를 당연히 놓쳤겠지. 그 고행을, 고통을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카프카의 그 벌레로 변신한 주인공이 나중에 좀 적응을 하잖아. 거의 완벽하게 이제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어. 가족들조차도. 그냥 방에 있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었고 오빠였고 남동생이었다는 정도만 인식할 뿐, 방에 들어가면 먹을 걸 그냥 넣어주면 그냥 벌레가 꾸물꾸물 오는데 이 자신도 거기서 그냥 적응을 하는 거야. 가족들의 모욕, 막 사과를 집어 던지면서 더 이상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고통 속에서. 근데 이 벌레는 어느 날 죽긴 죽지만 적응해 나가는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신에게 처벌받은 인간이 정상에 올라가는 그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어떤 인간은 그 자신의 그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잖아요. 올라감으로써.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매너리즘에 빠지잖아. 내려오면 또 적응을 해서 올리는 어떤 그런 곳에서 인간이 또 적응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미치면 어떻게 미치냐면, 네팔에서 어떤 유럽의 한 여자가 고행 참선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여행을 온 거야. 네팔 좋잖아요. 히말라야 밑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강의도 듣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런 강의를 듣고 수많은 그 윤생을 믿잖아. 윤회. 인간은 벌레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수많은 윤회를 거친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잖아요. 인류의 윤회 사상 얘기하는. 그래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벌레들이 내 예전에 형제였고 자매였고 어머니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생을 그만하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심각한 생각을 하는 분이 나와서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었는데 저 밑에서 그냥 참나무 비슷한 그 땔감을 이어다가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건지 팔려고 하는 건지, 너무 어렸을 때부터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키도 작고 구부정한 사람이죠.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유럽 여자, 유럽인은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는 거지. 안쓰러워하는 거야.
너무 비교된다는 거죠. 자신의 국가와 자신의 삶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방금 얼마 전에 들었던 모든 사람이 윤회 사상을 통해서 자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그에게 그냥 무슨 말을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와서 얼굴 한번 쳐다보고 짐이라도 뭐 이렇게 짊어지고 출고 수업 가는 얘기라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얼굴을 쓱 봤어. 그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있고 숨을 고르고 있는 거지. 무거운 짐을 지고 실어 올라가는 얼굴을 싹 봤는데 사람이 미치려면은 널 얼굴 봤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이 비치더래. 소름 끼치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과학적인 증거를 대고 그런 건 오바인 것 같아요. 눈물을 막 쏟아내더래. 아무리 봐도 자기 엄마야. 그리고 그 극단적인 낯선 상황에서 들었던 그런 강의와 그런 자연환경과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다시 그렇게 보고 싶던 어머니 얼굴이 윤회하셨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사시는 건가 하면서 막 근데 그 남자에게 아무 말도 안 했대. 그 짐을 나누면서 같이 올라가고 싶은데 그냥 그 뒤에서 또박또박 걸으면서 눈물만 훔치면서 쫓아가더래. 이후에 그는 그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그 처해진 환경에 대한 회한이라든가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신성한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고 윤회를 통해서 벌어지는 놀라운 장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한탄하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더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그 반자본주의고 반사회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나를 극복하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에 반하는 걸 수도 있고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인생 수업은 17세기에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왕정 제정에 대한 아주 그냥 실패라든가 연속적인 전쟁에 대한 실패. 불과 몇십 년 전에 그 유럽, 중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톨릭과 신교 사이의 전쟁에서 지잖아요. 구텐베르크의 150년 전, 200년 전에 구텐베르크의 팔자로 인해서 성경이 급속도로 보급되잖아요. 유럽의 언어로. 루터가 가지고 있는 서민의 언어, 라틴어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의 가격도 많이 낮춰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혁파하자는 신교들이 생겨나고 그걸 따르는 영주들이 일어나고 그 영주들은 다시 연합을 해서 메텔과 같은 면죄부를 파는 새끼들을 전부 다 그냥 비판을 하잖아요. 루터의 91개조 방문을 통해서
교황을 접으시더라고. 그냥 그런 와중에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페인의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잖아. 필립 3세에 이르러서는 연속적인 전쟁 패배로 인해서 유럽, 네덜란드라든가 이쪽에서 갖고 있던 기득권이 무너지잖아. 영국은 그걸 보고 네덜란드를 도와주고 급속한 몰락이 이루어졌어요. 잠시 신대륙에서 은이 들어오긴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보라보면서 가톨릭 예수의 신부였던 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건 좀 정반대의 얘기야. 이 얘기는 염전노예였던 준페이와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벌레, 히디푸스 신화에 나오는 돌을 굴려야만 될 숙명을 갖는 인간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요 지점에서 잘못 판단하고 선택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가혹한 환경을 즐기든 어쩔 수 없이 살아나가든 이겨내든지 간에 그런 환경 자체에 대한 거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들어보면 그 요소마다의 신랄한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인 비판들을 소개를 해요. 또 어떤 모임에서 제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현실적인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팁들을 사용해서 현대사회 생활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마자 남을 이용하면서까지 라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거는 합리화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자신이 그 나쁜 일에 대한 부분은 타인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 내용은 우리한테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긴 하나 다가오는 아주 정확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불편하죠. 놀랍게도 많은 인용을 하는 한 발제자는 자신의 평점을 5점 중에서 1점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역대 본 그 발제하는 것 중에서 그 사람은 그 1점을 준 가혹한 평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발언을 하더라고요. 없었죠. 그만큼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랄함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삶들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치열한 정글 같은 삶에 대한 17세기 스페인의 생활을 탈의하고자 나온 책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현대에도 정확히 매치된다는 점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모래 이어져야 나온 아베코보의 작품이 한편 준페이가 결국은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모래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주민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이런 발견을 함으로써 다시 그 지옥으로 내려오지만, 그때부터는 그게 지옥이었을까요? 난 새로운 해석을 하지만 이거는 지옥이 아니라 그 지옥을 적응해 나가는 한
인간의 성공기라고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물이 나오는 순간 주민들은 동요할 거예요, 아마. 그를 그 구덩이에서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가 아무리 그곳에서 남아서 모래를 퍼나가는 일, 그리고 염전을 운행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는 물을 발견하는 일을 해냈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주민들은 그를 끄집어낼 거예요. 이 편은 없어. 편은 없지만 그런 쳇바퀴 굴러가는 현대인들의 지옥같은 삶 속에서도 어떤 이게 또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인간은 어찌됐든 간에 적응하는 동물이다라는, 적응하는 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합당한 예시가 될 답변이지 않았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소리없이. 오늘은 쳇바퀴 굴려가는 그런 지옥과 같은 생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저도 경험상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적응을 하다 보면 개선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곳에서는 또 그곳에서의 지옥에서의 꽃이 핀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많이 오후에 좀 무더울 것 같아요. 개인 건강이 우리하시고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조선스탄 텔